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동산에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즉 주거용 부동산과 이런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의 성격이 완전히 확연히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은 많이 축소가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필수재입니다. 생활의 필수재이다 보니까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업무용 부동산이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수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에 첫 번째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내수 경기에 특히 내수 경기 중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내수 경기가 3% 성장을 못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 내수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업무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전망은 밝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게 투자를 하실 때 주거용 부동산하고 업무용 부동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은 이 내용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연간 임대료 상승 5% 이상 못 올린다는 거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과태료의 절대적인 금액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연간 5%를 미준수했을 때 여기서 연간이라고 하니까 계약갱신 기준을 보시면 되겠어요. 전세 같으면 이제 보통 2년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페널티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즉 거주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가 없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단기로 냈을 경우에는 30% 준공공으로 냈을 때는 75% 이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혜택마저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그러죠. 종부세 합산 배제, 즉 기준 시가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합산이 배제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이하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연간 5% 상승 이거 정말로 지키지 않으면은 큰 페널티가 있다 하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5% 규정에 대한 페널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예, 시행일 발표하고 나서 시행일 이후에 처음 맺는 임대차 계약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록하지 않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평생 1회로 제한하겠다. 평생 1회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걸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2년 동안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다는 거고요. 특히 어린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받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등록된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했어요. 즉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가 의무 보유기간이나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가 돼서 이게 전환을 했을 때 직전 거주주택 이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이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까지도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그 주택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이럴 때는 양도 후 2년 보유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신규 취득을 해가지고 계속 1가구 1주택 개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경우에는 평생 1회로 제한된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은 아직도 혜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영시행일 이후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주택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혜택을 보면서 재테크하기가 그만큼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졌거든요.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이나 1주택에 2년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8월 3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즉 3년 이내 양도에서 2년 이내 양도로. 이 부분도 작년 9.13 조치 이후에 이건 취득이 아니라 매매 계약분부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이후에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취득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죠.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현재는 1가구 1주택일 때는 최대 10년 보유했을 때 최대 80%였습니다. 자, 그게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5년 보유했을 때 최대 30% 대폭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2020년, 즉 내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지금 유예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잘 유념하셨다가 절세하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내가 집이 세 채, 네 채인 사람이 하나, 둘, 셋 다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이 된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되고 나야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2년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분부터 이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될 사항들만 좀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때 임대기간 산정 기준이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게 철거가 되고 멸실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6개월 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를 임대로 간주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뭐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임대 변경 등록 앞으로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좀 더 법령을 구체화시킬 때 좀 더 거기에서 디파인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혜택이 단기보다는 장기가 혜택이 많죠.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단기로 등록을 했던 것을 장기, 즉 중공공으로 이게 등록 전환이 가능한데 그동안에는 최대 50% 이제 보유기간, 임대기간 50%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인정인데 앞으로는 50%는 인정하되 최대 4년입니다. 단 현재 임대기간이 8년이 넘는 경우는 종전처럼 최대 5년까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우리가 등록할 때 보통 구청을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세무서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구청에 가셔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때 세무서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하게 되면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를 가지고 이렇게 임대차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간 임대 수입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매년 내가 임대료를 연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가의 주인이라면은 소득세 계산할 때 5%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근로자라든지 우리 월급 받으시는 노동자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등의 월세 세액 공제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월세 세액 공제 받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사는 월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죠. 왜? 지방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도 시세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월세도 해당되도록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월세 세액공제 제도도 알아두시면은 절세하는 데 좋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개정세법 시행령 중에서 좀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